이해되지? 자, 7번부터 나가봅시다. 8번. 그 지수 법칙을 확장해서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데 8번은 별표. 왜냐하면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 되게 잘 내. 그러니까 시험에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첫 번째 보시면 148의 x제곱이랑 이것이 8이고 37의 y제곱은 16이라고 할 때 나한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의 값을 구하래요. 이게 앞에 있던 7번은 뭐예요? a의 x제곱 더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거 있었었죠. 그때 내가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조건 a의 2x제곱이 그때 5였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변형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 연장선이야.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주어진 조건을 이거에 알맞게 변형시키라 이거야.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변형의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는 7번이고 하나는 8번인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는 어떻게 변형하느냐? 이런 거 기억해놔야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건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 변형하면 되느냐? 여기 이제 x분의 1 또는 x분의 3 x분의 3이 통째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x분의 1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다가 똑같이 x분의 1씩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얘를 가령 첫 번째 식이라고 하면 여기는 xx가 지워지겠지.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해됐지? 그럼 148이 나올 거고 여기는 8의 x분의 1제곱 8의 x제곱 1제곱인데 그것을 좀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났더니 딱 맞게 x분의 세제곱이 나오네.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했더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비슷하게 같은 원리에 의해서 나오겠죠? 두 번째 식은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y분의 1제곱 여기도 y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식. 그러면 두 번째 식을 변형하면 여기는 37이 될 것이고 그 값이 2의 4제곱의 y분의 1제곱이니까 2의 y분의 4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랑 지수끼리 뺄셈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나누기 해야 되는 거지. 즉 37분의 148이라는 값이 2의 x분의 세제곱 마이너스 y분의 4제곱으로 계산될 거다 이거죠. 이거 이해되죠? 나누기가. 그럼 얘 얼마예요? 7, 4, 28 4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2의 제곱이죠. 따라서 지수에 있는 이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2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7번 이 스타일하고 맥락은 똑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변형해라 식을. 적절하게. 그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외우는 거예요. 스타일대로. 요 스타일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양 위안에다가 똑같이 a의 x제곱 곱했다. 얘는 x분의 1제곱이 나오도록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취해줬다. 이런 걸 기억을 해두고 풀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맥락은 똑같은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듯 살짝 달라요. 얘 역시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무슨 맥락하고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 때문에 번호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8-2번에 보면 2의 x제곱은 4의 y제곱과 같고 그것은 곧 8의 z제곱과 같다. 그때 나한테 똑같이 x분의 1, y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z분의 1 값을 계산하시오 이랬어요. 왼쪽 거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게 지수에 올라가는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짐작을 할 겁니다.
문제는 얘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8의 x분의 1제곱이 정확하게 148이 나온다는 걸 내가 계산할 수 있어요. 숫자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숫자가 없어. 얼마인지 몰라. 그냥 지들끼리 간단하게만 돼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만들어주세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놓으세요. K가 싫으면 A라고 놓으세요. 뭐라도 하나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번역하면 이거를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면 2의 x제곱이 K고 4의 y제곱이 K고 8의 z제곱이 K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x분의 1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뭘 하면 돼요? x분의 1제곱씩 취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K의 x분의 1제곱이 2라는 숫자로 나오는 거고 K의 y분의 1제곱이 4라는 숫자로 나온다는 뜻이고 K의 z분의 1제곱이 8이라는 숫자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수가 두 개는 더해져 있고 하나는 빼져 있으니까 이 숫자랑 이 숫자는 곱해야 되고 즉 이렇게 돼야 되죠.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의 z분의 1이 돼야지 가능한 거잖아. 지수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값이 뭐라고?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얼마야? 2죠? 얘는 얼마야? 4죠? 얘는 얼마인데? 8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이네? 따라서 K의 몇 제곱, 이 몇 제곱이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죠. 그래야 K의 빵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는 0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얘랑 같은 스타일인데 얘는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처럼 148이니 37이니 이런 값이 안 나와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만들라고. K로.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이제는 맨날 비슷하게 맨날 나오는 그겁니다. 뭐 하나 배우면 중학교 때부터 뭐 실생활 활용, 응용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죠. 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건데 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차분하게 문제를 읽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9번에 보시면 이건 지수에서도 그렇고 로그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쉬우냐면 그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식이 아예 써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식을 뭐 각종 뭐 원의 넓이라든가 원의 부피라든가 부의 부피 뭐 이딴 걸 내가 알아야지 풀 수 있어서 어려웠다고 치면 이건 엄청 쉬워요. 식 자체를 주잖아요. P의 T는 56 곱하기 1.03인가요? 1.034의 T제곱에 곱하기 10의 6제곱 단위는 원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나머지 글자가 전부 다 이 식을 설명하는 글자들입니다. 이 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T라는 것은 T1 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T가 날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의 얘는 뭐야? T1 후에 매출액이 PT라는 거야. 그러니까 PT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 길어도. 그랬을 때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알려져 있다.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C까지 알려줬는데 뭐. 이때 문제는 신제품이 출시된 지 신제품 출시 후 며칠? 50일 후의 하루 매출액은
출시된 지 8일 후에 하루 매출액의 몇 배인가? 말이 더럽게 길어서 그렇지 별거 아니죠. 자, 봐봐. 이걸 크게 보면 A라는 값은 B라는 값의 몇 배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럼 더 심플하게 볼까? 이 관계식을 못 만드는 학생들이 많아. 쫄아서.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걸 숫자로 환산해봐. 숫자로. A가 6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의 몇 배인가?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나누면 3배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는 B의 몇 배이냐라고 하면 A를 B로 나누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간단한 계산인데 말이 좀 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리버리탄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해됐어? 숫자를 바꿔보면 돼요. 6은 2의 몇 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보이지. 나누게 하면 되는구나. 그거 원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50일 후에 하루 매출액은 여기 나눠 P50이라고 하면 그 값을 뭐로 나누라는 거야? P8로 나누라 이 뜻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10 다 주고.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이 룰에 따라서 56 곱하기 1.034에 50제곱에 곱하기 10의 6제곱이고 여기는 56 곱하기 1.034에 8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식이 어디 있어요? 약분도 지가 알아서 잘 되면 약분 됐죠? 약분 됐죠? 그럼 내가 실제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1.034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에서 얼마야? 42제곱 빼니까 지수끼리 이거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나와 있겠지 뭐. 단 1.034에 뭐라고 썼어요? 단 1.034의 21제곱을 얼마로 계산한다? 2로 계산한다. 그럼 얘는 이거에 2배 친 거잖아. 그치? 이거에다 제곱 이거에 제곱한 거잖아. 이거 제곱한 거. 이 값은 얼마야 이거? 4지. 4배. 뭐 어려워?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이해됐어?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짓을 잘하면 돼요. 커다랗게 하나씩 보고서 이 말이 길다라고 해서 어리버리타지 말라고 답답하게. 신제품 출시 후 50일 후에 하루 매출액은 신제품 출시 후 8일 후에 하루 매출액이 몇 배이냐? 심플하게 A는 B의 몇 배냐? 이거 내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이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조차도 A, B로 돼 있어서 모르겠다 싶으면 숫자로 바꾸라고. 6은 2의 몇 배인가? 내가 무슨 계산을 하고 앉아있나? 뭐 머릿속에서 나누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생각보다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 별 그지 같은 문제인데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더럽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단순화를 못 시켜서 그래요. 문제를 단순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내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어차피 이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럴듯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뻔히 질문 나올 거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너지도 풀 거니까 오케이? 미리 여러분들의 질문을 사전에 얘기를 해준다면 연습 문제 펴보세요. 연습 문제 13번을 보세요. 이거 100% 질문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해놓으라 이거야. 문제에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이딴 거나 다시 한번 훑어보면 된다 이거지. x의 값은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일 때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수상에서부터 나왔던 유래가 깊은 문제예요. 이 뭐냐면 무식하게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일일이 다 계산하겠다고 덤비는 순간 망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그렇게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딱 봐도 얘가 1차인데 그럼 얘가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을 계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얘는 통짜로 계산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통짜. 수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 있었어. 1학기 때. 일단 여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세제곱 정도는 어떻게 커버가 되겠지. 그래서 세제곱을 한번 해보자. 세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내가 어저께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이쪽 파트 할 때 3차에 관련된 곱셈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거 세제곱 맞죠? 그럼 얼마예요? 3이죠. 더하기 3ab 3a b에 3의 3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b 세제곱 3의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곱셈 공식 푼 겁니다. 오케이 콜. 자 이제부터 간략하게 만들 거예요.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요거 자체는 뭡니까? x입니다. 이거 자체가 x. 이게 핵심이에요. x를 날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x 세제곱 이꼴 얼마죠? 3x에 그 다음 요거 3분의 1이죠. 여기 3 있죠.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0이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면 요거랑 요거랑 개수가 3배 차이 아닙니까? 절대값으로 봤을 때 3배 차이죠. 3하고 9하고 여기도 3배 차이죠.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얘를 이항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값이 3분의 1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마음에 들어?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3 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통짜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3의 x 세제곱 마이너스 9x 통째로가 얼마야? 10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이 값은 얼마야? 10 빼기 6 해서 4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무식하게 저걸 전개하고 있지 말고. 이해됐습니까? 요 스타일 문제 잘 기억해놨다가 나올 때마다 잘 써먹길 바라고요. 비슷한 유형이 하나 또 있어요. 15번. 여러분들 시너지 숙제할 때 헤매지 말라고 비슷한 거 여기 연습 문제 있길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2고요. 이거는 얘는 얼마? 4분의 9더라. 그때 뭐를 구하라? 2의 a 플러스 b의 제곱값은 p분의 q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특징은 주어진 힌트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관계가 뭐야? 전체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역수관계야. 그거가 힌트야.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생각할까? 그냥 할까? 그냥 해. 2a분의 1.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지금. 해석하면. 얘 통분해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숫자가 여기 분자에 들어가. 이걸 노리고 산 거야. 이게 통분되면 분자에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2의 a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지수법칙에다가 그럼 여기 a 플러스 b 2의 a 플러스 b 나와있지요? 바로 나오잖아. 그다음 여기 위에 분자가 얼마니? 2야.
그러면 그게 4분의 9야. 여기까지 했지?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은 이거 전체인데 맞아요? 이 전체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2의 a 플러스 b 제곱은 실제로 얼마입니까? 9분의 8이죠. 됐습니까? 범분수 계산 돼? 9분의 8이지? 따라서 9분의 8이니까 p 더하기 q는 얼마야? 17 더하기 8. 이해됐어? 할 수 있겠지? 네, 이런 문제 스타일이 달라서 여러분 보고 먼저 집에 가서 혼자서 풀라고 하면 낑낑대다가 못 풀 문제들인데 우리는 개념 플러스 이것만 풀 게 아니라 시너지도 풀 거기 때문에 이거 시너지 다시 나올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니까 보고 딱 그대로 따라서 연습해라. 또 하나 더 있는데 뭐였더라 그거?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문제고 실력 20번. 또 이런 거 갖고서 이제 또 질문할까 봐. 자, 집합 A는 이 뭐 말을 못 알아먹어가지고 3, 4, 5다.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뭐 이렇게 있다. 이때 집합 S를 규정하기를 뭐라고 규정했냐? A, B라는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A, B로 되어 있는 집합이다. 근데 그거를 A하고 B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겠다. 짝대기 짝 긋고 이때 A 제곱근 B가 얘가 실수가 되는 A와 B의 순서쌍인 거야. 그런데 그 A, B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둘 다 A는 A에서 B는 B에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고르시오.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못 알아쳐먹을까봐 이렇게 된 거죠. 5, 마이너스 3이라는 원소는 순서쌍은 S집합에 속하냐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또 이 말 뜻대로 하면 뭐예요? 이게 5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 말대로 하면 5는 어디서 왔어? A에서 왔고 마이너스 3은 어디서 왔어? 여기 B에서 왔다 이거지. 근데 얘가 실수가 맞냐 틀리냐로 되는 거지 이제. 실수가 맞으면 이 말이 맞는 거고 실수가 아니면 이 말이 틀린 거고. 여기까지 해주세요. 근데 얘 뭐예요 정체가? 우리 어제 목요일날 했듯이 얘 정체는 뭡니까? 얘 정체 x의 5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그 x 값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지? 거기서 마이너스 3이야. 그때 x를 규정하기를 5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규정하는 거잖아. 실수, 좌표평면에 엄연히 있잖아 이 자식. 그치? 그러니까 얘 맞습니다. 얘는 실수 맞습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있다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다고 i라고 저기 아무렇게나 막 생각도 안 하고 그 막 쓰면 안 돼. 엄연히 얘 실수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니은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 되죠. b가 0이 아니라면 A, B가라는 것이 S에 속해 있고 또 이것도 속해 있다. A, 마이너스 B도 S에 속해 있다는 거. 그렇다면 그때 A는 4 유일하게 4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 말대로 써볼게요. 이게 뭔 뜻인지 A 제곱근 B가
실수라는 뜻이고요. A 제곱근 마이너스 B가 실수라는 거예요. 둘 다 실수라는 거죠. 말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제곱근 값이긴 한데 차수는 똑같은데 안에 들어간 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둘 다 실수해야 돼요. 그러면 A가 4인 게 가능하냐 이거지. 불가능해요. A가 짝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짝수에서 이딴 거 없거든요. 짝수는 전부 다 이거 이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짝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겼어. 안 만나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게 안 된다고 짝수는. 내 말 이해돼? 짝수일 때는 무조건 여기 안에가 플러스란 말이야. 단지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을 때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한 거야? 4제곱근 3이라고 하면 이쪽 값은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게 가능했었지. 루트 안에 있는 거는 다 플러스였단 말이야 짝수일 경우. 이게 되려면 이 A가 홀수여야 돼. 홀수. 홀수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다 들어갈 수 있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A가 짝수여서 나가리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건 이런 집합 S를 원소를 개수를 세면 13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좀 전에 봤듯이 니은을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이트, 영감을 얻었듯이 얘가 홀수 있다고 짝수 있다고 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A가 아까 좀 전에 4인 경우에는 이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원소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3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실수로. 이때 3개가 만들 수 있는 게. 그 다음 A가 3이거나 5라면 몇 개? 5개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문제가 있죠. 여기에 공통된 게 있어요. 똑같은 애들이. 뭐냐면 4제곱근 0이라든가 5제곱근 0이라든가 3제곱근 0은 다 0이에요. 사실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여기 5 곱하기 2 해서 10개 맞죠? 그럼 얘 틀리는데? 아니다. 아니야 순서쌍이니까 상관없구나.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10개 13개 맞네. 순서쌍이어도 상관없네. 결과물로 했으면 안 될 텐데. 결과물로 하면 이 3개가 다 똑같이 중복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또 뭐 있나 봅시다. 그 다음 21번. 또 이딴 거 나한테 물어봐요. 21번. A, B, C라는 게 있는데 다 양수예요. 그리고 A의 세제곱은 3이고요. B의 5제곱은 7이고요. C의 6제곱은 9라고 합니다. 이때 퀘스천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n제곱을 했더니 그 결과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때 n의 최소값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상 됐다 쉬운 건데 얘 역시도 시험 대비하면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싸리 공부하고 나중에 3월달에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자, A, B, C를 먼저 생각하면 A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3의 3분의 1제곱이죠. B는 7의 5분의 1제곱이고요.
C는 3의 이 뭐야? 6분의 1. 이거 얼마야? 3의 이것도 3분의 1이야? 네. 이거 3의 제곱이잖아. 네. 이거야? 이렇게 됐네? 그러면 A, B, C는 3의 3분의 2제곱에 7의 5분의 1제곱인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뭘 껴줄 거예요? n제곱을 껴줄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자연수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3의 얼마니? 3분의 2n 제곱 곱하기 7의 5분의 n 제곱이잖아요. 이게 결과가 자연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곱해야 얘가 분수가 안 되는 한, 근데 n 값은 또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수면 죽었다 깨도 얘가 분수가 안 되지. 마이너스여야지 뒤집어져서 분수가 될 건데,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겠지. 분수랑 얘랑 곱해서 1 자연수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얘네들은 죽었다 깨도 분수가 안 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여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가 나오는 거.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얘가 자연수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또 얘는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5를 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 다 날려야 되니까 n은 뭐예요? n은 3과 5의 공배수죠. 제일 작은 거 찾아야 되잖아요. 15지고. 이해돼? 어려워? 안 어렵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얘기 듣고 나면 안 어려워요. 혼자 집에서 낑낑댈 때나 어렵지. 이런 생각을, 문제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 안 그냐? 니네가 인강을 백날 들어봐야 이런 문제 안 풀어준단 말이야. 뭐 아무튼 22번 이 실력을 다 풀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시너지에서 막힘없이 풀라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a의 3x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x 제곱 14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2x 제곱 더하기 뭐야?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네. 여기까지 됐죠? 자, 얘가 내가 고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얘랑 얘를 비교하라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a의 2x 제곱이 5일 때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과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던 문제랑 얘랑 다르다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야. 푸는 게 완전히 달라. 낚이지 말라고. 그럼 차이가 뭐야? 하나는 힌트를 이렇게 준 거고 하나는 이렇게 통짜로 준 거예요. 그게 이 둘의 운명을 갈아놓는 거예요. 힌트의 모습이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얘는 이거 딱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a 빼기 b. 그럼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생긴 거지. 스타일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a 빼기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스타일이 곱셈공식을 떠올려봐. 스타일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푸는 거 가능하지 않아? 얘가 이렇게 되면 내가 a-b 값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해돼요? 그리고 요거야?
우리 계속 하듯이 여기서도 봤듯이 이거 없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A고 이게 B니까 없어지는 거 맞잖아요. 곱하면 이건 1이잖아요. 그럼 나는 A 빼기 B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A 빼기 B를 여기서 구하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얘는 뭐야? 어떻게 생기냐? a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해서 그 안에 일부가 나온 거지. 그치? 거기에서 플러스 3a b 곱하기 a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한 거지. 곱셈 공식. 내가 3차 신경 써서 다시 외우라고 그랬어. 이거 한 게 이거라고. 걔가 14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a 빼기 b 전체를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이꼴 14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생긴 게 알파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맞아요. 이게 뭐예요? 조립제법 아니에요? 조립제법?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알파값 알려면 그치? 8, 6 딱 되면 1, 0, 3 마이너스 14 2 집어넣으면 1, 2, 4, 7, 14 땡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알파는 얼마? 2 다 구했죠? 그럼 얘는 2분의 4 플러스 2 3이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려워?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해줬는데 뭐 니들이 적어도 지수 정도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지. 나머지 다 비슷하니까. 지금 일단 오늘 몇 번부터 했죠? 8번부터 했었죠? 그래서 8번, 9번에 있는 거를 지금부터 요거 워크북을 나눠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개념 원리를 해서 나눠줬는데 3권. 이제 여기다가 숙제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종이로 좀 샘플 소개했던 적 있죠? 거기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필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칸도 다 써 있고 거기다가 풀이까지 다 적으라 이거야. 왜? 니네가 틀린 거 내가 이 풀이를 보고 추적을 해서 찾아내겠다 이거지. 왜 틀렸는지. 그리고 개념편이 끝나면 바로 유형편이 나올 거예요. 그 유형편 보세요. 유형편 숙제도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 연습 문제까지 됐죠? 그리고 나면 여기 유형편에 있는 거예요. 유형편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가 또 유형편에 맞게 번호가 다 찍혀 있으니까 거기다가 풀어가지고 와라 이거지. 그래서 그 숙제 검사를 다 된 사람만 이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겠죠? 지금부터 그 8번부터 거기다가 풀어보세요. 찾아서.